의사일정 제호항,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설을 장경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위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하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의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민생 파탄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며 경기도정 올곧게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 함께 할 것입니다. 경기도 민선 5기의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정 3년을 스스로 돌아보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정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약을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정책 사업들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서 약속한 경기도에 대한 8대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8대 공약 사업 중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인재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와줘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도지사와 새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3년 전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의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남은 1년 동안도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강화되고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의 확립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약속한 자치재정권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개원 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발의된 조례 중 의원 발의가 65%를 차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를 추월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질적으로도 민생과 산업발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적으로 한층 더 향상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처럼 재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간 재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따지고 조례가 지방정부의 법률로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 요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백수가 두려워 대학 졸업을 마다하는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PC방에서 정장 차림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40, 50대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더 이상 안 됩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경기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비정규직의 절반 인생,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해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육아 등을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도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생의 현실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보육, 주거, 장애, 노후 등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실의 개선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로의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와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책임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세대들의 경쟁사회 진입 전 동등한 출발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의 시각을 견지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한 정책 수요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청년층의 취업난, 중소기업의 쇠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사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소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영역 확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골목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네 곳곳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대기업의 변형된 대형마트 입점 속에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제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속 가능한 성정도, 민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구성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행정의 제도적,
재정적 분석 검토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지방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곧 우리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총 부채는 8조 6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부채 비율은 246%로 16개 시도 중 열악한 5위에 해당됩니다. 2008년 5조 9천 원 규모의 부채보다 68%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38%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현실입니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으로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예상 사업 수지 또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경기도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실은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진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빚은 결국 우리 도민의 빚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부실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 부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공기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방 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기업들은 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재정 분권에서 시작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면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는 매년 수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도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만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방재정 부담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우선 과제가 지방 분권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지난해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재난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과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고 경기도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능력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또한 미흡하게 작동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허술함과 무너진 재난관리 협조체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북관계 개선이 경기 북부 발전입니다. 올해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는 DMZ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를 생태, 역사, 관광의 땅으로 세계적인 전자, 섬유, 가구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과 같은 남북 냉전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의 실종은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만을 쳐다보지 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 추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혁신학교의 확산과 공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대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길러내는 전인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학력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는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부분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지구 및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 속에서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수 사례와 방법을 도출하여 일반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도내 31개 시군 전체 유초등학교와 일부 시군을 제외한 중학교 2, 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차별 없는 교육, 불공정과 불균등이 없는 교육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 복지는 마땅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위기학생 및 중도 탈락학생 지원 강화 정책, 우리 민주당은 적극 지지합니다. 지역 공부방 지원 확대와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학습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의 노력,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위한 안정적 교육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 민주당은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올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성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안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도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급 평준화를 통한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열등의식을 해소하여 과도한 사교육 및 경쟁 과열을 방지하면 물론이고 고등학교 서열주의에 따른 입시 과열을 완화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교별 시설 및 교육 여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일관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는 중학교 15%, 고등학교 31%, 특수학교 77%가 사립학교로 공교육 제도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사학의 면모를 보면 사학의 운영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인척 중심의 학교 경영, 개방이사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허위 개치, 임원 취임, 승인 취수권 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학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 및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도와 사학의 건전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 지도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전반기 동안 여야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무상급식 예산 확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물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수 침체가 계속되며 소비가 위축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 등이 몰락하는 등 우리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